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중1 2학기 국어 천재노 3회 2단원인 단어의 짜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와 형태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 1단원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단어는요, 문장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자 자립하여 홀로 쓸 수 있는 말의 단위를 우리는 단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방, 희망, 뭉치, 우리 이런 것들을 다 단어라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그런 것과 다르게 은는 이가와 같은 이러한 조사들은요, 홀로 쓸 수 없어요. 하지만 쉽게 혼자 똑 분리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단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형태소입니다.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꼭 달달달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쪼개서도 안 되고요. 뜻을 가지는 그 상태에서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합니다. 하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해서 단어를 이루게 되고요. 자립하여서 홀로 쓸 수 있는 형태소는 단어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나무가 있다라는 문장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단어를 가장 작게 쪼개봅시다, 여러분. 자, 큰 쪼개볼 수 있고요. 나무 쪼개볼 수 있고요. 가 쪼개볼 수 있고 있다, 혼자가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에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이 나무를요, 나와 무로 쪼개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트리의 의미가 있나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나와 물을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나무라는 이 단어, 이 형태소 자체가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자 혼자 쓸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이기 때문에 단어라는 겁니다. 단어이자 형태소라는 말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태소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형태소의 종류에는요, 자립형태소, 의존형태소, 실질형태소, 형식형태소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나무와 같이 다른 말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쓰이는 형태소를 자립형태소라고 합니다. 자, 조사, 용언의 어간과 어미, 접사와 같이 다른 말에 꼭 붙어서야만 쓸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의존 형태소라고 하는데요. 조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고요. 이 어간과 어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먹다라는 기본 용언을 써봅시다. 이때 먹은요, 여러분,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 돼요. 먹고, 먹어서, 먹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먹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때 변하지 않는 먹과 같은 부분을 우리는 어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아무튼 이 먹이나 다나 자기 혼자서 쓸 수 없이 다른 자기들끼리 붙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질 형태소입니다. 구체적인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등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라고 하고요. 아까 나무와 같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우리는 실질 형태소라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먹었다. 이 단어에서 실질 형태소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렇게 형태소를 나눠볼 수 있고요. 이 3가지 중에 의미가 있는 부분은 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이때 이 먹이 바로 실질 형태소가 되는 겁니다. 용언의 어간이라고 제시되고 있죠.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입니다. 형식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에 붙어 주로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표시해주는 형태소인데요. 단일 형태소인 조사와 용언의 어미, 접사 등이 모두 형식 형태소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형식 형태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론 어근과 접사입니다. 단어의 짜임을 분석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을 우리 어근이라고 합니다. 아까 먹다와 같이 우리는 다에는 뜻이 없습니다. 그쵸, 여러분? 먹에만 뜻이 있습니다. 이때 뜻이 있는 이 부분을 어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사는요,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과는 다르게 다른 어근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게 해주는 애들을 접사라고 한답니다. 이 어근과 용언에 활용되는 개념인 어간을 꼭 구분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의미에 따른 합성어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성어는 여러분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를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를 합성어라고 해요. 이때 이 어근과 어근이 본래의 뜻을 유지하면서 대등하게 연결된 것을 대등합성어라고 하고요. 한쪽의 어근이 다른 한쪽의 어근을 꾸며주는 것. 예를 들어서 책가방의 경우는 이렇게 꾸며주게 되죠. 우리 이런 것들을 수식 합성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근과 어근이 만나 아예 새로운 의미를 만든 합성어를 융합합성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와 땀 같은 경우는 기존의 피, 땀의 의미를 아예 버리고 노력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죠. 그쵸? 이런 것들을 융합합성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접두사와 접미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파생어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아까 합성어 같은 경우는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파생어 같은 경우는요 어근과 접사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를 파생어라고 하는데 이때 접사가 어근 앞에 붙는 경우를 우리 접두사, 그 다음에 접사가 어근 뒤에 붙는 것을 꼬리 밑자를 써서 접미사라고 합니다. 접두사는요 어근이나 단어의 앞에 붙으며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많고요. 접미사는요 어근이나 단어에 붙는데 접두사에 비해 종류도 많고요.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해요. 이 예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우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때 지우라는 부분에 접미사 개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떤 단어가 만들어지나요? 바로 지우개라는 단어가 되죠. 자, 이 지우다의 품사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개라는 접사가 붙어서 지우개라는 명사가 됐습니다. 품사가 바뀐 것이죠. 이렇게 접미사는 품사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론 새말 형성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물건이나 개념이 등장할 때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새말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외국어에서 차용하거나 혹은 외국어에서 가져온 말을 조금 다듬거나 기존에 있던 말을 합성하거나 파생하는 것, 그 다음에 단어들의 첫 말을 따서 만들다든지 단어의 일부를 잘라 결합해서 만든다든지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새말을 형성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기에 감나무와 단어의 짜임이 같은 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에 앞서 해당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근과 우리 아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했었죠. 어근과 어근이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했고요. 어근과 접사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를 파생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에서는 감나무와 단어의 짜임이 같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이 감나무는 감이라는 어근, 나무라는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1, 2, 3, 4, 5번 중에 이 합성어는 바로 3번이 되겠죠. 책과
가방 모두 어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매니, 접사이고요. 웃음 같은 경우는 음이 접사가 됩니다. 사냥꾼은 꾼이 접사이고요. 그 다음은 되다가 접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4번, 5번은 1번, 2번, 4번, 5번은 바로 파생어가 되겠습니다. 해당 단원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